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을 통해 답정너 만나봅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또 공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하라고 한 것을 찔끔찔끔 하나씩 하더니 이번에는 여태까지 미공개했던 228개 중에서 중복된 32개를 제외하고 196개를 공개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공개가 된 건가요? 개인정보라고 가려놓은 부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면 공개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기세에 비해서는 많이 공개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 담겨 있었나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지금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제 저도 원문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기사 제목들을 그렇게 뽑았던데 이제 전병헌 의원 개인 민원 매개로 상고법원을 설득했다. 이렇게 하면서 유승민, 이병석 당시 여당 의원들, 이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법원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서 제시하자.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또 수집해놨고, 네.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 관심사를 활용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법원 종합청사 이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향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야당 인사로서는 전병헌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개인 민원을 법원에 먼저 연락을 했다. 민원이 해결될 경우에는 이를 매개로 해서 접촉 설득을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파악해본 바로는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 것이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다른 의원들의 민원이 들어있다라는 또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는 무슨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법원이 누구와 어떻게 상고법원 포함해서 재판을 거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웃기는 내용들 많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어서 권력을 독점하길 희망하는 사람이다라고 본인들이 분석을 해놓고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미래 권력에 대한 대립과 갈등 구도라고 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오는 8월로 대표 임기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 민주화 등 자신의 주요 정책 추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갈등 불신도 여전하다. 이런 식으로 성향 분석을 해놓았는가 하면 네. 개헌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라고 평가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도 있는데 이 사안, 즉 개헌에 대해서는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다. 개헌 논의가 심화할수록 대립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까지 해놓고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려 한다면 개헌 논의가 상당한 심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여권 내 유력 차기 대권 주자가 부각되지 않는 현실에서 BH가 개헌 찬성으로 급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건 웬만한 정치인들 국정원 뺨치는 보고서들을 만들어서 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했다는 자체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친문의 새로운 오문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최재성, 진성준, 정청래, 최민희, 김현 전 의원을 거론을 한 문건도 있습니다. 2017년 네. 대선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이런 의원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친문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법원 행정처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까지 개인의 성향,
뭐 어떤 발언을 했고 누구하고 친하고 뭐 이런 분석까지 쭉 해놓은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고 선거법원이 생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리 시간 단축한다 이런 얘기들을 집어넣어서 이기적인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게다가 이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하고 회식을 한 다음에 청와대 동향을 파악해서 문건을 작성하고 정말 국정원 뺨치는 조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뿐더러 지금 여기 공개된 것은 말 그대로 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팔이 안으로 굽는 법원에서 조사한 자료의 일부인 것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했던 문건의 개수가 400몇 개에 불과할 리 없고요. 전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빼놓고 지금 문건이 공개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오는 담당자라면 무슨 이거는 대법원장이고 뭐고 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에서 죄를 지었으면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 할아버지라도 재판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죠. 네. 그런데 아직도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을 감추고 있고 검찰 측으로부터 자료 요청 받은 것들을 전부 다 제출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 법원 같은 식구죠. 영장 전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조차도 발부를 하지 않는, 민신을 구속하는 구속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대법원장을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것을 접어놓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와 이 대법관들이 썼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조차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앞으로 기소를 한 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직 판사들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통령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법원장은 자기랑 한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긴다는 것이 전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이게 지금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게 지난 5월이니까 이후에 계속 문건에 대한 보도가 나올수록 놀라움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전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터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한 문건에서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조사를 시작도 못한 문건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찾아내야 된다. 지금 사법부가 무너지면요, 정치 권력은 국민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투표해서 바꾸면 됩니다. 노출도 많이 돼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사실 일수일투족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 아닙니까? 매일 욕먹고 하지만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판사들, 대법관들은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해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대법관이고 대법관이 어떤 판결을 했고 이런 자세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판사들은 정말 잘 알아서 하겠지. 그만큼 많은 월급을 주고 대우를 하고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중요하다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혹은 재판 과정까지를 거래해 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왔다는 것이 지금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평판까지 분석하고 이력까지 다 분석하는 상황이라면 국정원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인데 법원 행정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에 앞서서 이런 문건을 지시한 자가 정말 누구인지, 양승태 대법원장 혼자의 기획인지 아니면 다른 대법관들도 함께 공모했는지, 또 행정처 외에 어떤 판사들이 여기에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까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이것을 재판을 다시 우리나라 사법부가 하게 될 텐데 그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지금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도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점 고려해서 현 대법관을 포함해서 현재 법원장들이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따위의 회의를 할 거면 뭐 저는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엔 정말 대수술을 단행해서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못 믿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대통령도 투표로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도 투표로 바꿀 수 있지만 대법관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희가 큰 관심 안 가지고 그냥 놔뒀다는 점 생각하면 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문건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뭐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뭐 연착륙 연도별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드루킹의 USB 때문에 좀 시끄러워지고 있죠. 특검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게 아니라 흘리기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희가 많이 봤고, 취재도 취재인데 이 USB와 관련돼서 내용을 정리해서 누군가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저기다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용이 나오면서 뭐 이러더라 저렇다더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 포함돼서 뭔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드루킹과 관련돼서 김경수 도지사와 뭔가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공개된 내용을 봐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루킹은 정치 자영업자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치권에 끊임없이 줄을 대고 사람들을 찾고 이랬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에게도 접근해서, 그것도 고등학교 동기동창을 사용해서 접근을 해서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옥죄려고 노력을 했던 전례가 있고, 김경수 의원에게 이제 돈 전달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눈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가 작년 대선 전에 드루킹을 통해서 재벌 개혁 공약 의견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서특필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치인의 기본 업무가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듣는 겁니다. 드루킹이 당시에는 무슨 돈을 준 사이도 아니었고 온라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공모 모임, 이 모임 자체가 사실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 전문가라고 주장했던 모임 아닙니까? 그런 모임을 통해서 본인들이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의견을 김경수 의원이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고받았던 메신저의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막 자극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 내용 보면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뭐 안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같이 밥 먹자,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지지자들하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자들이 하는, 언론에서 하는 얘기 중에 큰 얘기가 국회의원들의 문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대중들을 만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뭐 문자 폭탄을 막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의원도 있고 뭐 하지 않는 의원도 있고 이제 소통을 하냐 안 하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익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사찰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듣는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선생님 의견이 좋으신데 그 내용을 한번 문서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있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까지도 다 문제가 있는 양 보도를 하고 매일매일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양 보도를 하는 이런 행태는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필요하다면 특검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공개해서 이러이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브리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보도로 흘릴 거라면 뭐하러 이렇게 하는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시종일관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드루킹 특검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일단 김경수 의원이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려면 김경수 의원 측에서 드루킹에 돈을 주고 매크로 작업으로 상대방 이 선거운동을 흐트려라. 뭐 우리 선거운동을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매크로의 본질은.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어져야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내가 당신 선거운동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댓글 앞으로 하루에 300개씩 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지지자들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지 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치적 행위는 조직된 시민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루킹이 이제 와서 드러난 사실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서 홍준표에게 유리한, 문재인에게 유리한 댓글을 하루에 30개씩 달자라고 하는 것은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전체가 문제가 되는 양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흘려가는 행태는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앞으로 이 드루킹과 관련돼서 많은 정치인들이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이 김경수 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연락을 했지. 연락을 받고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많이 눌러주신 분들이 50분이라도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200분 모여 계시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가서 정치 특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정치의 과정이라는 점. 그래서 드루킹 뭐 산채에 누가 가서 강연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더라도 그런 보도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는 점을 꼭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USB 안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그 대화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 앞 식당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만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조사 중이라는데 정치인이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것이 일입니다. 그것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경찰에다 전과 조회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는 과정까지 문제 삼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만나서 돈을 주고 받았거나 돈을 줄 목적으로 만났거나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야 이것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 밥 먹은 것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소환 조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일정 전망하시나요? 예, 뭐 전 김경수 지사가 자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라도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당연히 응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뭐하러 이렇게 부산을 떨었던가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김성애 부장관님 오늘 두 가지 소식 잘 들었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